예,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ICT 마케팅 분석 5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 컴퓨터 전공의 담당 교수 이현우입니다. 자, 연휴 잘들 보내고 있죠? 예, 잘들 보내고 이제 공부 집중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강의 듣다가 혹시 궁금한 점 질문이 있으면요, 이 클래스의 쪽지를 좀 이용해 주세요. 어, 그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게 스팸 메일 함으로 가버리는 바람에 내가 한참 있다가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 클래스 쪽지를 이용해 보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강의에서 이제 6장 교과서 6장 자유자재로 데이터 가공하기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을 해보죠. 지난주에 리포트를 이거 여기 있습니다. 그 지난주에 리포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지 플로트 패키지에 그 미국 동북 중부 437개 지역이죠. 그 미국에서 이제 카운티라고 부르는 동네죠. 그 인구 통계 정보를 담은 미드웨스트라는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미드웨스트 데이터를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먼저 gg플로트의 미드웨스트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불러와라. 그 다음에 데이터의 특성을 파악해보라. 이거죠. 그래서 미드웨스트란 이름으로 사용합니다. 그냥 데이터하고. 그래서 data.data 프레임 하고 gg플롯의 콜론 미드웨스트 이렇게 불러오는 거죠. 자, 이렇게 그 불러져 왔으면은 한번 봐야죠. 똑같이 헤드, 테일, 뷰, 딤, str, 서머리 요거를 한번 해서 우리가 그 어떤 형태의 데이터인가를 한번 쭉 특성을 파악을 해봅니다. 그쵸? 예. 그 다음에 POP 토탈, 퍼플레이션 토탈입니다. POP 토탈을 토탈로 POP 아시안, 이게 아시아 인구입니다. 그래서 팝 아시안을 아시안으로 변수명을 수정해 보라 이겁니다. 그러면 DPLYR을 그 해야 되겠죠. 그래서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라이브러리 등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리네임이죠. DPLYR에 들어가 있는. 그래서 미드웨스트라고 하는 그 데이터 프레임에 POP 토탈을 토탈로 바꿔라. 그리고 그거를 다시 미드웨스트로 이름으로 저장을 해라. 이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미드웨스트라는 데이터 프레임에 POP 아시안을 아시안으로 이름을 바꾸고 리네임하고 그거를 다시 미드웨스턴이라고 하는 웨스트라는 데다가 저장을 하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위에 본 대로 뭐 헤드나 이런 것들 해보면은 바뀐 거를 확인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토탈 아시안 변수를 이용해 전체 인구 대비 아시아 인구 백분율을 파생 변수로 만들고 시스토그램을 만들어 도시들이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살펴봐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변수명을 레이쇼라고 잡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미드웨스트 달러 레이쇼라는 새로운 파생 변수를 만들어서 그렇죠? 그 다음에 미드웨스트 달러 아시안 나누기 미드웨스트 달러 토탈 그 다음에 곱하기 100 하면 이제 비율이 나겠죠. 전체 인구 중에 아시아 인의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토그램 명령어죠. 시트를 해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1%가 안 되는 네, 그 1%가 안 되는 그, 그 카운티가 그쵸 절대 다수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뭐 10%는 당연히 없고 5% 되는 것도 한두 군데 있을락 말락 하죠. 미국 그 이쪽 지역은 그 동북 중부 지역입니다. 그쪽은
아시아인의 인구가 굉장히 적은 동네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 인구 백분율을 전체 평균을 구하고 그 다음 평균을 초과하면은 라지,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스몰을 부여하는 파생 변수를 만들어라 이거죠. 그래서 평균을 내봤어요. 그렇죠. 미드웨스트 달러 레이쇼를 해주면은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평균이 0.4872 이렇게 되는 그 퍼센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체 평균이 0.5%도 안 된다는 얘기죠. 인구 평균이. 그래서 그거를 미드웨스트 달러 그룹이라는 새로운 파생 변수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if else를 사용해 봤습니다. 그래서 if else 미드웨스트 달러 레이쇼를 0.487246보다 크면은 라지가 되고 아니면은 스몰을 넣어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다. 그럼 빈도표하고 빈도 막대 그래프를 만들어 봐라 이거죠. 그러면 테이블을 사용하죠. 테이블 미드웨스트 달러 그룹 하면은 라지가 119, 스몰이 318이죠. 그래서 이게 0.5도 안 되는 0.48 그 이하가 되는 것도 그러니까 아시아인이 거의 안 사는 지역이죠. 이게 대부분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걸 Q 플롯을 해줍니다. Q 플롯 해주면 이게 막대 그래프는 이게 봤듯이 그 Q 플롯 할 때 GG 플롯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혹시나 해서 라이브러리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Q 플롯 미드웨스트 달러 그룹 하면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들 요걸 이제 리포트로 해서 제출을 하라. 문제가 없었죠? 뭐 그렇죠? 예, MPG에서 이렇게 미드웨스트로만 바뀌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난 시간에 강의 내용을 본 학생은 하는데 하등 문제가 없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난주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그 ggplot2에 있는 mpg를 불러와서 as 데이터 프레임에서 mpg라는 이름을 써라.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dplyr 라이브러리 ggplot2 요거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 정리할 때 사용하는 그 패키지고요. ggplot는 여기 그 데이터 그래픽 그림 그릴 때 사용하는 패키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파악할 때 그 헤드, 테일, 뷰, 대문자입니다. 뷰, dim, str, 그 다음에 서머리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 파악을 해봐라. 그렇죠? 그 다음에 변수명을 할 때 리네임을 사용하라. 파생 변수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조건문을 이용해서 파생 변수를 할 때 if else를 사용을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빈도를 보려고 그러면 테이블, 그 다음에 그 빈도표를 가지고 그 막대 그래프를 그리려면 Q 플롯을 사용하면 된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그 DPLYR하고 ggplot 기본 패키지가 되겠습니다. 자, 복습은 해봤고요. 지금까지 이제 6장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장 자유자재로 데이터 가공하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자료가 있으면은 원자료에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쏙 뽑아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우리가 평균이면 평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요약을 해본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 전처리 원하는 형태로 데이터 가공하고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우리가 추출해내고 필요한 변수만 또 추출해내기도 하고 순서대로 정렬하고 데이터 요약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 관계상 아마 저 6장 다 마치지는 지금 못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하는 데까지 일단 하도록 하죠. 자, 데이터 전처리 원하는 형태로 데이터 가공하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전처리는 이게 DPL, YR 패키지를 꼭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했죠. 그래서 인스톨 점 패키지 대문 요 복수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겹다음표 dpl yr 겹다음표 닫고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엔터 치면 됩니다. 이거는 어디서 불러와요? 예, 인터넷에서 불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컴퓨터가 꼭 이렇게 그 R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그거를 불러와서 설치를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 가로 열고 dplyr 가로 닫고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 둘, 8개죠. 8개의 함수가 있습니다. 8개의 함수가 이거 여러분들 요 함수의 이름 그리고 그 기능은 다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8개는요. 그래서 이거는 dplyR이라고 하는 이 패키지에 들어가 있는 함수예요. 데이터를 우리가 가공하게 해주는 그 함수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익혀줘야 됩니다. 그래서 필터는 행을 추출하고 셀렉트는 열, 행은 뭐예요? 이게 가로죠. 가로를 추출하는 거고 셀렉트는 열입니다. 그래서 세로 부분을 출력하는 거고 어레인지는 정렬, 뮤테이트는 변수 추가, 서머라이즈는 통계 치산출, 그룹 바이 집단으로 나누고 레프트 조인 왼쪽으로 갖다 붙이는 겁니다. 왼쪽으로 갖다 붙이려고 그러면은 열로 붙여야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바인드 로 오면은 이게 그 로를 묶으라는 얘기죠. 데이터를 합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라 행을 합치는 거니까 이거 아래로 갖다 그 이런 그 가로로 이렇게 된 걸 아래도 갖다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그 열로 갖다 붙일 때 행으로 갖다 붙일 때 이름이 다릅니다. 레프트 조인 바인드 로즈 이게 뒤에 S가 있습니다. 그걸 또 주의해서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8개의 함수는 이름하고 기능을 여러분들 다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제 요 함수들의 기능을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그 조건에 맞는 그 데이터만 우리가 추출을 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 시험 점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그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게 뭐예요? 클래스가 다 1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클래스 일반만 우리가 추출을 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뽑아내면은 이렇게 일반만 들어가 있는 그 데이터를 한번 맞자 그 추출해내자. 그러니까 조건이 맞는다는 데서 그 조건이 뭐예요? 일반이 되겠죠. 클래스가 1인 경우. 그렇죠? 그 조건, 클래스가 1이라고 하는 그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뽑아서 추출해서 이렇게 처리해보자 이겁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dplyr 그 라이브러리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해놓는 거예요. 이미 그 되어져 있는 사람은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그잼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사용을 해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그잼이 그 등록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요 경로명이 빠져 있는데 여러분들 경로가 어딘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걸 해봤으니까 그 csv 언더바 이그잼.csv 요 파일을 read.csv라는 명령어를 가지고 와서 불러와서 그 다음에 이그잼이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 만들어서 저장하라 이건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csv 파일을 불러올 때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 이제 이그잼 이렇게 치면은 이게 쭉 나오죠. 이게 20명입니다. 이게 중간을 반복이니까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디가 있고 클래스가 있고 매스 잉글리시 사이언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봤던 녀석이죠. 자, 그래서 이그잼에서 일반이죠. 클래스가 1인 경우만 추출을 해서 이게 화면에다가 출력을 해봐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화면에 출력하고 그냥 끝이죠. 여기 보면 이그잼의 그 퍼센트 부등호 퍼센트입니다. 이게 뭐냐면 컨트롤 시프트 M이에요. 컨트롤 시프트 M. 그렇죠? 컨트롤하고 시프트를 같이 누르고 M을 누르면 요기요가 입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필터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필터를 사용하면은 우리가 행을 추출한다 그랬죠? 행을. 그렇죠? 그래서 클래스 이퀄 1. 그러니까 클래스가 1인 경우죠, 값이. 그렇죠? 클래스가 1인 경우만 필터 추출을 해서 화면에다가 출력을 해봐라. 그랬더니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됐습니다. 그렇죠? 클래스가 어떻게 돼요? 다 1인 경우죠. 클래스가 1인 경우 이렇게 화면에다가 출력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요 컨트롤 시프트 M은 여러분들 이제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퍼센트 부등호 퍼센트 이렇게 쳐도 뭐 되겠습니다만 컨트롤 시프트 M을 기억해 주세요. 자, 2반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이그잼의 컨트롤 시프트 M의 필터 명령어를 다시 사용하고 클래스 이퀄 2 이렇게 됩니다. 2반만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출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이 아닌 경우다 이겁니다. 그래서 필터인데 이게 느낌표 이퀄이죠. 이게 그럼 뭡니까? not이죠. not 그리고 1이죠. 그 클래스가 1이 아닌 경우다. 그러면 일반만 제외되고 클래스가 2, 3, 4, 5 이렇게 나머지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그잼에 컨트롤 시프트 M 필터하고 클래스가 not 1 이렇게 되겠죠. not equal 1 이렇게 되면은 화면에 이렇게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렇게 쑥쑥 넘어가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들 꼭 실습을 해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3반이 아닌 경우다. 그러면 이그잼의 컨트롤 시프트 M의 필터하고 클래스가 not equal 3 이렇게 되면은 3반만 이렇게 제외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클래스가 쭉 가다가 2에서 4로 넘어갑니다. 3반이 싹 제외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 똑같은 비슷한 경우를 자꾸 반복하는 이유가 반복 실습해보는 이유가 여러분들의 기억을 좀 오래가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자꾸 똑같은 거를 반복해봐야 여러분들 기억에 좀 더 오래갑니다. 확실하게 또 알 수 있게 되죠. 자, 그 다음에 equal이나 not equal 얘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조건을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학 점수가 50점이 넘는 학생들을 다 이렇게 출력을 해봐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그잼의 컨트롤 시프트 M의 필터하고 매스 부등호 50 수학이 50점보다 큰 경우를 필터링해서 걸러서 화면에다가 출력해봐라 이거죠. 그래서 수학 점수를 다 보면은 그 50점이 다 넘고 그 여러 학생들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10명의 학생이 수학 점수가 50점이 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실습해 봤죠? 그 다음에 수학 점수가 이번에 50점 미만인 학생도 한번 우리가 화면에 출력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그잼의 컨트롤 시프트 M의 필터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매스의 그 부등호 50보다 작게 부등호를 조건을 걸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50보다 작은 학생들을 보면은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되겠죠. 이게 총 7명의 학생인가요? 예, 그래서 이렇게 45점 수학 점수가 45, 30 이런 식으로 쭉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비슷한 거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얘기했다시피 여러분들 기억이 좀 오래가게 하려고 이렇게 비슷한 거 자꾸 반복해보죠. 반복 실습해봅니다. 자, 영어 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제 필터링을 하고 그 다음에 잉글리시 영어고 그 다음에 그
등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80점 이상이니까. 그래서 80점 이상 잉글리시 하고 이렇게 기호를 쓰고 80을 해줍니다. 그럼 영어 점수가 80점인 학생이 무려 14명이나 있네요. 그렇죠? 영어 점수가 굉장히 좋죠. 문제가 쉬웠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화면에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어 점수가 80점 이하인 경우, 이런 경우도 여기 우리 등호가 이번에 들어가 있죠. 미만인 경우에는 등호가 빠져 있겠죠. 그래서 이그잼 컨트롤 시프트 M에 필터하고 잉글리시 80점에 이하인 경우 이렇게 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쭉 출력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여기 지금 등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디가 5번인 학생은 영어 점수가 80점이라서 그렇죠? 여기 5번인 경우 화면에 출력이 됐잖아요. 요게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또 출력이 또 됩니다. 이렇게 중복이 되는 건 알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등호가 포함됐기 때문에 두 번 나왔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여러 조건을 충족하는 행을 한번 빼보자 이 말이야. 근데 거기서 먼저 and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and. 그렇죠? 그래서 그 필터를 하는데 조건을 겁니다. 그래서 클래스가 equal 1 일반인 경우죠. 그 다음에 여기 and입니다. 그렇죠? 논리기호 and. 그 다음에 매스가 50점보다 이상인 경우, 50점 이상인 경우. 그렇죠? 그러면 일반의 수학이 50점인 학생은 2명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아이디가 1이고 클래스가 1이고 여기 수학 점수가 50, 60점인 두 학생밖에 없다 이겁니다. 이렇게. 자, 또 비슷한 조건 또 한번 보겠습니다. 2반이면서 영어 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를 보자 이겁니다. 그러면은 역시 이그잼에 컨트롤 시프트 M에 필터하고 조건을 두 개 걸어야죠. 클래스 equal to 그 다음에 논리기호 and 그 다음에 English가 greater than or equal 8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반이면서 영어 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이렇게 우리가 됩니다. 그쵸? 네. 쉽죠? 그 다음에 여러 조건 중에 하나만 충족해도 되는 그런 경우는 뭡니까? 논리적으로 오화죠, 오화. 그쵸? 오화 연산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학 점수가 90점 이상이거나 영어 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 그쵸? 둘 중에 하나만 이 조건을 만족해도 우리가 화면에 출력해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이그잼에 컨트롤 시프트 M 필터 그 다음 매스가 90점 이상. 그다음 요게 뭐예요? 요게 오화 논리기 오하고 우리가 파이프라고도 쓴다 그랬죠? 막대기죠. 요게 어디 쓴다 그랬습니까? 키보드 내에 못 찾는 학생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 키보드에 원기호 있죠? 원. 그쵸? 그 원기호요. 그 위에 있습니다. 시프트하고 원 우리 한화 원 누르면 여기 파이프가 나오죠. 그쵸? 요게 논리기호 5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잉글리시가 90점 이상. 그쵸?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 1번 학생은 영어가 수학은 50점이지만 영어가 98점이자 화면에 출력이 됐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요 학생은 7번 학생은 둘 다 수학은 80점이지만 영어가 90점에서 또 출력이 되겠죠. 8번 학생은 수학이 9점이라 출력이 됐죠. 수학 영어는 78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둘 중에 하나만 조건을 만족해도 이렇게 화면에 출력하는 것을 해봤습니다. 다른 오화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어 점수가 90점 미만이거나 과학 점수가 50점 미만인 경우. 그렇죠? 그러면 영어가 90점 부등호 하나죠. 이퀄이 없습니다. 미만이니까. 사이언스가 50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오화 교가 있죠. 그래서 이그잼 컨트롤 시프트 M에 필터하고 잉글리시 그 다음에 오화 사이언스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록에 해당되는 항을 우리가 추출해 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그 반에 1반, 3반, 5반 요 세 반을 출력해 보자 이거죠. 그럼 세 반을 모두 다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5와 이렇게 붙으면 되죠. 그렇죠? 클래스가 1인 학생이 그러니까 일반 학생이 3반일 수가 없잖아요. 동시에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5화로 붙어 있어서 다 풀어보자 이거죠. 그래서 이게 이런 경우 그 1반 5화, 3반 5화, 5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 3, 5 그렇죠? 클래스가 이렇게 세 반만 추출이 돼서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방금 전에 봤던 요 퍼센트인 퍼센트 기호를 이용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그잼 컨트롤 시프트 M 필터 클래스인데요. 클래스가 135인 경우 그렇죠? 그런 경우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해당되는 필터링 해라, 골라내라, 추출해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경우 이게 퍼센트인 퍼센트를 사용해도 됩니다. 그 앞에 이게 좀 길죠. 그렇죠? 예, 그 조건이 이렇게 여러 개 있으면 이런 식으로 그 클래스라고 하는 요 하나의 변수에서만 우리가 조건이 걸려져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클래스라고 하는 하나의 변수에서 우리가 조건이 걸려져 있기 때문에 요 퍼센트인 퍼센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35반에 해당되면은 추출해내라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화면에 이게 추출을 해서 우리가 화면에 이렇게 출력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화면에 출력을 한다는 얘기는 한 번 보고 끝이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한 번 보고 이렇게 끝이 아니라 그걸 이제 어떤 그 데이터 프레임으로 저장을 해서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통계 처리를 해보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추출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통계 처리해보는 그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그잼의 컨트롤 시프트 M 필터 클래스 이퀄 1 그러면 일반을 골라서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한다고 이 화살표가 있죠? 클래스 1이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얘를 할당을 해봐라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클래스 1 치면 일반 학생들이 쭉 나오겠죠. 앞에 우리 그 본 것처럼요. 그 다음에 똑같이 클래스 2인데 화살표하고 필터를 걸었어요. 클래스가 2인 경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클래스 1하고 클래스 2라고 하는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게 클래스 1을 가지고 우리가 통계 처리해 줄 수 있죠. 클래스 1 달러 매스 근데 그거를 우리가 민을 사용합니다. 민을 사용하면은 일반의 수학 점수 46.25가 되죠. 그 다음에 민의 클래스 2 달러 매스 해주면은 2반의 수학 평균을 우리가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쵸? 됐습니까? 예. 방금 전까지는 이제 화면에 그냥 한번 보고 말았는데요. 이제 그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그걸 통계 처리도 해볼 수 있게 된다 이거죠. 자, 참고로 얘가 뭐냐면 R에서 사용하는 기호들, 연산자들을 이렇게 딱 정리해 놓은 겁니다.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는 녀석들이죠. 그쵸? 이게 작다, 작거나 같다, 크다, 크거나 같다, 같다, 같지 않다. 그 다음에 파이프는 O와 AND는 이거로 그리고 그 다음에 퍼센트인 퍼센트는 우리 이게 매칭이 되는 거 확인하고 이게 이제 논리 연산자 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산술 연산자는 다 알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 다음에 요 거듭 제곱이 있습니다. 여기 꺽쇠를 해주면요. 그렇죠? 여기 아래서는 거듭 제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퍼센트 나누기 퍼센트 하면 나눗셈을 정수형끼리 한 다음에 그 몫이 어떻게 되나.
그 다음에 그냥 퍼센트 하면 남은 셈의 나머지 부분을 보게 된다 이거죠. 그쵸? 예. 이게 훨씬 더 일목요연하게 이쁘게 잘 되어 있죠. 이게 R에서 사용하는 연산자들입니다. 예, 이건 이 정도는 우리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한번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죠? 거의 똑같죠. 그래서 이 부분은 C하고 똑같고 이 부분이 추가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이 부분도 추가가 된 겁니다. 자, 우리 혼자서 해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MPG 데이터를 이용해서 분석 문제를 해결해 보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 고속도로 연비가 다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디스PL 배기량이죠. 디스플레이스먼트죠. 4 이하인 자동차와 5 이상인 자동차 등 어떤 자동차의 HWY 고속도로 연비가 평균적으로 더 높은지 알아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건 뭡니까? GG 플로트가 있어야 되고 GG 플로트에서 불러온 겁니다. MPG. 그렇죠? 혹시 우리가 MPG라는 걸 작업을 해서 뭐 바뀔 수가 있죠. 그래서 원본으로 되돌려 놓고 그 다음에 필터를 해줘. 디스플레이스먼트 D가 4보다 작으면은 골라서 MPG에서 그 배기량이 4보다 작은 걸 골라서 MPG-A로 저장하라.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스먼트 우리 배기량이 5 이상인 거를 필터링 골라서 MPG_B로 저장을 하라 이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MPG-A의 평균을 내봐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배기량이 4 이하인 녀석은 25.96 이렇게 되니까 거의 26이죠. 그 다음에 배기량이 5 이상이 되는 녀석은 우리 18.05가 된다 이 말입니다. (2번을) 보죠. 자동차 제조회사에 따라 우리 도시 연비가 다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우디와 도요타 중 어떤 매뉴팩처러 자동차 제조회사의 CTY 도시 연비가 평균적으로 더 높은지 알아보세요. 그래서 똑같이 필터해죠. 그쵸? 필터를 이용해서 매뉴팩처러가 아우디인 사람 그러면 MPG_메이지 MPG_아우디 그쵸? 그 다음에 필터 매뉴팩처러 도요타 그걸 MPG_도요타 합니다. 그래서 아우디 추출했고 도요타 회사별로 골라냈습니다. 그 다음에 평균을 내봐요. 그러면 아우디 도요타 보면 도요타가 도시 연비가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 봅니다. 그 시보레하고 포드, 혼다 세 자동차 회사 이게 다 제조 회사 이름이죠. 고속도로 연비 평균을 알아보려고 한다. 이 자동차를 추출한 뒤 HWI 전체 평균을 구해보라 이겁니다. 근데 이거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세 회사를 골라봐라 이거죠. 그쵸? 조건에 맞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필터 매뉴팩처러의 퍼센트인 퍼센트죠. 그 다음에 C를 사용하고 15의 포드 혼다. 그쵸? 네, 그래서 세 회사를 다 추출해낸 다음에 MPG_U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 다음에 MPG_U의 HWI의 평균을 구해줘. 민 그러면 얘가 22.5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했던 거 이제 다 복습을 한번 해본 거죠. Q1, Q2, Q3가. 자, 이 다음에 6-3을 보겠습니다. 이제 필요한 변수만을 추출해내라 이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변수가 이제 그 반별로 이를테면은 영어 점수를 보고 싶다. 그쵸? 학생 아이디도 필요 없고 과학 점수, 수학 점수도 필요 없고 오로지 반과 영어 점수만 필요하더라. 그러면 이렇게 골라내면은 변수를 추출해낸다는 게 뭐예요? 이 열을 추출해내는 거죠. 그쵸? 클래스라고 하면 변수하면 요 기둥 열, 영어라는 변수를 추출하면 요 기둥 열을 이렇게 추출해내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나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select입니다. select. 그래서 이그잼 있죠? 이그잼에 컨트롤 시프트 M 셀렉트 매스 하면은 이그잼이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 매스라고 하는 이름 붙은 변수가 있으면 그 변수 열을 다 골라서 화면에다가 출력을 해봐라 이겁니다.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쑥쑥 넘어가지만 여러분들 꼭 이렇게 화면에 불러서 일일이 실습을 해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영어 전수만을 추출해보자. 그러면 이그잼 컨트롤 시프트 M 셀렉트 잉글리시 이렇게 하면 영어 점수만 쭉 화면에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변수를 추출해보자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그잼 컨트롤 시프트 M 셀렉트 하고 클래스 매스 잉글리시입니다. 그래서 영어 수학 점수 영어 점수 요 변수들을 우리가 추출해내는 겁니다. 그러면 세 변수를 이렇게 골라내는 거죠. 세 변수를 이렇게 화면에 추출해내서 화면에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실습해봤죠. 변수를 제외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이렇게 마이너스 붙여줍니다. 일단 수학 변수를 제외하겠다 그러면 마이너스 매스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그잼 컨트롤 시프트 M 셀렉트 하고 마이너스 매스 하면은 수학 변수가 제외가 돼서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두 개를 빼고 싶다. 수학하고 영어를 빼고 싶다. 그러면 이그잼에 컨트롤 시프트 M에 셀렉트 하고 마이너스 매스 마이너스 잉글리시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남는 게 뭐예요? ID 클래스 사이언스만 남았죠. 수학 변수하고 영어 변수가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dplyr의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었잖아요. 그쵸? 8가지 있었는데, 그거 우리 지금 다 배운 건 아니죠? 그쵸? 다 배운 건 아닌데, 하여간, 이번 챕터 내에서 다 배울 겁니다. 근데 일단은 우리가 함수를 2개 이상 우리가 연달아 적용을 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클래스가 1인 일반만 추출을 한 다음에 거기서 다시 영어만을 추출하자. 그래서 일반 학생의 영어만 골라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이그잼에 우리가 컨트롤 시프트 M 필터 클래스 이퀄 하면 일반이 골라졌죠. 그 상황에서 다시 컨트롤 시프트 M 셀렉트 잉글리시 영어 변수만을 체크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반을 쫙 골라낸 다음에 그 중에서 하나만 이렇게 영어만 다시 뚝 잘라내게 본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쭉 길게 써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가독성 있게 보고 싶다 줄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이그잼 컨트롤 시프트 M에 그 다음에 줄을 좀 맞춰야죠. 필터 셀렉트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게 이어지죠. 이어지는 걸 표현은 컨트롤 시프트 M을 한다고 그 다음에 함수 1을 쓰고 이렇게 가독성 있게 줄을 바꿔서 하는 것이 보기 좋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고른 다음에 우리가 출력을 한 다음에 화면에다가 일부만을 출력해 보자. 다 보기 기니까. 그러면 이그잼에다가 컨트롤 시프트 M에 셀렉트를 했어요. 그래서 ID 매스를 골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ID 변수하고 매스 변수를 골랐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M을 또 하고 헤드를 했어요. 그러면 앞부분 6개만 화면에 보여준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ID하고 매스만 골라주고 그 중에 ID 6번째까지 이렇게 골라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셀렉트하고 헤드를 이렇게 연달아
사용해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골라서 출력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그잼의 셀렉트에 헤드를 하는데 헤드를 이번엔 10을 했어요. 10을 하려면은 앞부분에 있는 10행이죠. 10행까지만 화면에다가 추출해서 보여준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10에서 딱 끊기는 거를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혼자서 해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MPG 데이터는 11개의 변수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추출하여 분석에 활용을 한다. MPG 데이터에서 클래스 자동차의 종류죠. CTY 도시 변수 2개를 추출을 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라 이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이죠.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리고 새로 만든 데이터 프레임의 일부를 출력해서 두 변수로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라. 그래서 MPG 이렇게 뭐 우리 MPG 데이터 불러오는 거고 이미 있으면 또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MPG의 컨트롤 시프트에 셀렉트를 해줘. 2개의 변수를 고르니까. 그래서 클래스, CTY 합니다. 그걸 우리 뭐예요? DF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 저장을 하라 이거죠. 그 다음에 헤드 DF를 해서 일부를 출력하는 거니까 헤드 해두면 되겠죠. 뭐 테일에도 됩니다. 헤드 DF 해서 이렇게 보면은 클래스가 이제 콤팩트한 차냐, 도시 변수가 도시 연비가 CTY가 18, 21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 두 개가 클래스와 CTY가 선택이 돼서 두 개의 변수가 선택이 돼서 이렇게 DF로 저장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Q2를 보겠습니다. 자동차 종류에 따라 도시 연비가 다른지 알아보려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클래스 자동차 종류가 SUV인 자동차와 콤팩트인 자동차 그리고 도시 연비가 어느 게 높은지 평균을 내봐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비교해봐라 이거죠. 그래서 DF 언더바 SUV라는 데이터 프레임이 있는데요. 그렇죠? 그 다음에 DF에 그 다음에 그 컨트롤 시프트 M에 필터를 해서 클래스가 SUV만을 골랐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밑에는 보면은 DF 언더바 콤팩트인데 그 필터 그래서 클래스가 콤팩트인 거를 골랐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엔 필터니까 그 클래스가 SUV인 행이 추출됐고 클래스가 콤팩트인 행이 추출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균을 내봐야 되겠죠. 그래서 미인의 DF 언더바 SUV 달러 CTY 이렇게 해보면은 SUV 차량의 그 도시 내에서의 그 연비 그것이 13.5가 되더라 이거죠. 그 다음에 DF 그 언더바 콤팩트 있죠. 콤팩트 좀 작은 차겠죠. 그거에 CTY입니다. 그래서 요것에 평균 미인을 내보면은 20.17 127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예상대로 SUV 차량이 등치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콤팩트한 차보다는 작은 차보다는 당연히 연비가 더 좋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해봤죠? 자, 다음에 이제 4절 순서대로 정렬을 좀 해보겠습니다. 순서대로 정렬해보자.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아이디별로 이렇게 쭉 정렬이 됐죠. 아이디가 이제 학번이겠죠, 우리가. 그렇죠? 학번으로 쭉 정렬이 됐는데, 근데 이거를 이제 과학 점수를 가지고 쭉 정렬을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과학 점수 제일 잘 본 애가 누구냐. 그렇죠? 시험 점수에 따라서 이렇게 정렬을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자, 그 정렬을 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arrange입니다. arrange. 혹시 여러분들 sorting이라는 거 들어봤죠? 엑셀에서는 우리가 sort, 정렬 이런 거를 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그잼의 컨트롤 시프트의 arrange 매스 하면은 수학 점수의 오름차순으로 오름차순이 뭐예요?
그 점수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그래서 20, 25, 30 이렇게 낮은 데로 해서 끝에 80, 89, 90 뭐 이런 식으로 높은 데로 오름차순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그잼의 그 수학 매스로 해서 오름차순으로 정리하는 것을 어레인지를 사용해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내림차순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DESC죠. 이게 영어로 디센딩의 앞만 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기본이 어레인지의 기본이 오름차순이 되는 거고, 내림차순으로 하려면 이렇게 디센딩 해줍니다. 그러니까 제일 잘 본 애가 제일 처음에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그잼의 컨트롤 시프트 M 어레인지 디센딩 DSC 매스 하면은 이제 제일 잘 본 애가 위에 나오고 쭉 해서 꼴찌가 제일 밑에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이게 순서대로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정렬을 할 때 동점자가 있음에도 우리가 정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렬 기준을 여러 개로 해야 되죠. 그래서 이를테면은 반별로, 그렇죠? 그래서 일반이고 나오고, 일반에서 수학 점수를 가지고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라. 그래서 먼저 일반 클래스가 오름차순이죠. 1반, 2반, 3반 이렇게 쭉 나오죠. 그 다음에 수학 점수 오름차순 30, 45, 50, 6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반에서의 수학 점수 그 오름차순 정렬, 2반에서 역시 오름차순 정렬,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정렬 기준을 그 여러 개를 지정을 해서, 그러면 이게 첫 번째 기준,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시험 점수를 하면은 이게 뭐야? 동점자죠. 동점자 처리 규칙이 또 있어야 되겠죠. 다른 그 점수를 가지고. 자, 혼자서 해보기를 보겠습니다. 저 MPG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분석 문제를 해봐라. 그래서 아우디에서 그 생산한 자동차 중에 어떤 자동차 모델의 HWI 고속도로 연비가 높은지 알아보려고 한다. 아우디에서 생산한 자동차 중 HWI가 1에서 5 이후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데이터를 출력해 보라 이거죠. 그래서 이게 뭐 MPG 똑같이 한번 불러왔습니다. gg플로트에서 불러온 거고, 그 다음에 이거 뭐 꼭 안 해줘도 돼요. 근데 이게 확인해 보기 위해서 한 거고, 그 다음에 필터를 해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메뉴 팩터러가 아우디인 거를 필터를 해서 우리 이제 행을, 그렇죠? 행을 골라냈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M을 또 하고, 그 다음에 HWI를 내림차순 정렬해야죠. 그러면 정렬이니까 어레인지, 내림차순이니까 DSC, 고속도로 변수, 연비 변수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컨트롤 시프트 M을 또 하고, 그 다음에 줄을 바꿔서 헤드하고, 그냥 헤드만 치면 6개잖아요. 근데 5개라고 딱 되어 있죠. 1에서 5니까 5라고 이렇게 수를 명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겠죠. 우리가 봤듯이 아우디라는 제조회사, 그렇죠. 그 다음에 그 고속도로 도시 고속도로 연비 제일 높은 곳에서부터 낮은 순으로 5개, 그렇죠. 그러면 이제 모델명이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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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4 까뜨로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됐습니까? 예, 다 할 수 있죠. 예,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는데 어려운 내용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기계적으로 한번 해보면 되고, 그 다음에 사용한 함수들 있죠? 사용 함수들을 잘 좀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억하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이 뭐라고요? 꼭 실습해보라 이거죠. 그렇죠? 예.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6장의 뒷부분 자유자재로 데이터 가공하기 그
5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포트는요, 우리 교과서에 138페이지하고 141페이지에 혼자서 해보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강의 중에 해본 문제입니다. 그쵸? 그거를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 풀고, 그쵸? 그 실행화면 캡처해서 우리 E클래스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강의 시간에 실습 충분히 한 학생들은 뭐 하는데 하등 지장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아주 쉽게 할 수 있겠죠? 예. 질문이 있으면은요, E클래스 쪽지를 이용해 주세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